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하반기엔 안정세를 보였던 물가가 해가 바뀌면서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2%대를 기록했고 5개월간 1% 아래에 머물던 충남의 물가도 2%대로 올라섰습니다. 배와 무 등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한 것이 주요 원인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지역의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어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의 한 대형마트.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이 장바구니에 쉽게 물건을 담지 못합니다. 예상을 훨씬 웃도는 가격에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하는 겁니다. 명절이 끼면 식품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요즘 명절이 안 껴도 그 옛날 명절에 꼈던 것만큼 식품비가 지출이 돼. 잘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아껴 먹는데. 무값이 1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오른 가운데 배추값은 지난해보다 64.8% 뛰었습니다. 지난해 폭염 피해 여파로 노지 채소를 중심으로 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지며 지난달 채소류의 가격은 평균 4.4% 올랐습니다. 여기에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1,400원대를 훌쩍 넘긴 환율이 전체 물가를 자극하며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로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전은 2.1%로 2달 연속 2%대를 유지한 가운데 세종은 2달 연속 가파른 상승폭을 기록하며 3% 진입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해 8월부터 1%대를 유지했던 충남 소비자 물가도 5개월 만에 2%대로 올라섰습니다. 국제 유가 및 환율 상승 영향으로 석유류는 금월 7.3%, 외식 제외 개인 서비스는 3.5% 상승폭이 확대되어 지난달 1.9%보다 0.3%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에 더해 공공요금들도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대전은 200억 원에 달하는 적자 해소를 위해 다음 달부터 상수도는 9%, 하수도는 11.5% 요금 인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도시가스 요금과 택시 기본요금도 상반기 중 인상폭을 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다음 소식, 많은 눈이 예보된 날씨 전해드립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 새벽까지 최대 20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까지 기압골에 의해 강한 눈이 내리겠고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며 서해안을 중심으로 충남 전 지역에 5에서 1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예보돼 출근길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대설특보구역이 확대 강화될 수 있고 대부분 지역에 순간시속 55km의 강풍이 예상된다며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고립됐던 일가족을 경찰이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대술 산양 파출소 소속 김용민 경감과 서동인 경위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쯤 예산군 대술면 걸곡리에서 차량이 눈길에 빠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에 갇혀있던 부부와 11살 아이를 구조했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설 연휴를 맞아 귀성길에 나서다 사고를 당한 일가족은 경찰의 신속한 구조 덕분에 아무런 부상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5년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그렇지만 새해 시작부터 충청권 지방의회들은 가장 큰 감투를 쓴 의장들이 벌이는 기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산시의회가 홍성표 의장의 음주 추태로 아직까지 시끄러운 가운데 천안시의회는 김행금 의장이 인사권을 놓고 의회 사무국과 갈등을 빚으며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최근 지역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장에 술을 마신 채 참석해 추태를 부린 홍성표 아산시의회 의장. 논란이 확산되면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장 사임안이 부결된 가운데 다시 사임서를 제출했던 홍 의장이 지난 4일 사임서를 돌연 철회했습니다. 의장 공백 사태가 의회 운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건데 아산시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홍 의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홍성표 의장이 모 고등학교 졸업식장에서 음주 추태로 인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2월 4일 1차 회의를 했고 2월 14일 2차 회의를 통해서 징계 여부를 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은 인사 파행을 일으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이 사무국 승진 인사를 진행하면서 의장의 인사 명령을 어기고 승진 임용 순위를 의결했다며 김 의장이 결재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연초 전안시 정기 인사로 상임위 2곳의 전문위원이 시로 복귀했지만 의회 사무국 인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공석으로 남았고 하급 직원들의 후속 인사도 중단돼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전문위원 공석이 장교할 경우 조례안과 동의안 검토가 어려워지는데 천안시의 각종 사업과 관련한 조례안 통과가 늦어질 경우 사업 차질도 우려됩니다. 가뜩이나 기초의회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의회 수장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또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이라 그 시의원들이 어떤 그 부적절한 행동과 태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해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았지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지방의회 수장들이 논란을 키우면서 기초의회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지난해 12월 대전에서 숨진 생후 25개월 된 아이를 30대 친부모가 저지른 엽기적인 학대 행각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30대 부부가 지난해 10월부터 2살 된 딸의 뺨을 때리는 등 수시로 폭행하고 성인도 먹기 어려운 불닭볶음면 소스와 소주를 먹여 괴롭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학대 행위와 사망 인과관계 부분은 소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다음 기일인 20일까지 피고인 측에 추가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파트 입주민 8명이 긴급하게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 싱크대 위쪽에서 불꽃과 연기가 났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입니다. 승부 조작 혐의로 중국에서 영구 제명을 당했던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손준호가 충남 아산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로 복귀합니다. 손준호는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을 실력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며 아산의 일부 승격과 국가대표팀 재승선에 대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단독으로 만나봤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견인하며 국내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떠오른 손준호. 하지만 지난 2023년 중국 산둥 타이산 시절 승부 조작 연루 혐의로 10개월간 중국에 구금된 끝에 지난해 3월 석방됐습니다. 이후 수원FC 소속으로 K리그1에 복귀했지만 지난해 9월 중국축구협회가 손준호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내린 이후 수원FC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무적 선수로 전락했습니다. 약 5달간의 공백기 끝에 손준호의 선택은 충남 아산FC와의 2년 계약이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부터 해서 진심으로 너무 와닿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가족 같은 느낌, 또 더 이상으로 보면은 든든한 저의 방패막이 되어준다는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기에 국제축구연맹이 영구 제명 징계를 전 세계로 확대해달라는 중국 축구협회 요청을 기각하면서 중국을 제외한 다른 리그에서 선수 생활이 가능해졌지만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손준호는 자신을 응원해주는 한 명의 팬을 위해서라도 재기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비난하시는 분보다 응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손준호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충남 아산 구단도 비판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수비와 공격의 연결고리로 K리그와 국가대표팀에서 탁월한 기량을 보여준 손준호를 중심으로 올해는 기필코 일부 승격 꿈을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 충남 아산FC를 통해서 한번 소신껏 자기 실력 발휘를 해서 축구 팬들이나 국민들한테 손준호가 아직 살아있다 하는 것을 좀. 공백 기간 하루도 쉬지 않고 개인 훈련을 하며 몸을 만들어왔다는 손준호. 그의 목표는 충남 아산의 일부 승격과 2부 리그 MVP, 나아가 국가대표팀에 다시 승선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들, 또 이렇게 힘들 때 저 손 잡아주신 대표님, 옆에서 고생하는 가족들,
위해서 꼭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요.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폭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2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전과 세종은 각각 0.07%, 충남은 0.03% 하락하며 지난주에 비해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전세 가격은 대전은 지난주와 같이 0.06% 하락한 가운데 지난주 0.02% 하락한 세종은 이번 주 0.08% 하락하며 하락폭이 커진 반면 충남은 0.02% 하락하며 0.05% 하락한 지난주에 비해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지난 2022년 TJB가 단독 보도한 화재 폐기 처분 축산물 불법 유통 보도와 관련해 60대 도축장 업주와 직판장 업주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17일 도축 직판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보관 중이던 돼지 391마리와 소 54마리 등 축산물이 오염됐지만 이 중 일부를 가공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은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육류를 유통하고 폐기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절기상 입춘이 지난 2월 이맘때부터 3월까지는 눈과 얼음이 녹으면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소방당국이 해빙기 순환사고에 대비한 구조훈련을 벌였는데 조영준 기자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꽁꽁언 저수지 위를 걸어갑니다. 몇 발자국 더 내딛자 꽝꽝 얼어붙은 줄 알았던 얼음장이 깨지며 수심 4m 물속으로 빠지고 맙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대원들이 신속하게 긴 줄과 썰매 등을 챙긴 뒤 살얼음팔 위를 미끄러져가 남성을 신속히 구조합니다. 겨우내 얼었던 물이 녹으며 발생하는 해빙기 순환사고에 대비한 구조 훈련 현장입니다. 이번 훈련은 한파가 끝나고 찾아올 해빙기에 대비해 이렇게 조금씩 얼음이 녹고 있는 저수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수색대원들이 육안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어두운 물 속에서 요 구조자를 빠르게 찾아내기 위한 수중 드론 수색 훈련도 이어졌습니다. 수면에서는 이제 드론으로 수색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수중에서 이제 구조되는 위험한 경우는 이제 수중 드론을 이용해서 수색도 하고 있습니다. 눈과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2월과 3월은 빙판 위에서 순환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2년 전 이맘때쯤 천안의 한 저수지에서 놀던 중학생 3명이 얼음이 깨지며 물에 빠졌다 구조됐습니다. 기온의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는 요즘 같은 겨울 날씨에 저수지의 얼음이 보시기에는 두껍고 단단해 보이겠지만 쉽게 깨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얼음이 깨져 물에 빠졌을 때는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기보다 양팔을 얼음 위에 걸친 채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막대기 같은 주변 사물을 이용해 구조해야 합니다. 소방당국은 해빙기 순환사고 예방을 위해 빙판 위에서 썰매나 낚시를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겨울철 대표 먹거리인 홍성 남당항 새조개 생산량이 지난해 여름 폭염의 영향으로 급감한 가운데 올해 홍성 남당항 새조개 축제가 해산물 축제로 확대 운영됩니다. 홍성군은 제22회 홍성 남당항 새조개와 함께하는 수산물 축제가 내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월 7일까지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축제 기간 껍질을 포함한 새조개는 킬로그램당 포장 6만 원, 식당에서 먹을 경우는 7만 원에 판매되고 껍질을 깐 경우는 킬로그램당 포장 12만 원, 식당 14만 원으로 가격을 통일했습니다. 그룹 WS501 출신 가수 김영준 씨가 세종시의 새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세종시는 가수 김영준 씨와 마술사 이경재 씨, 배드민턴 감독 임방원 씨 등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예체능 분야 전문가 5명을 임기 2년의 시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앞서 위촉됐던 배우 오지율 양과 가수 김다현 씨 등 총 12명의 세종시 홍보대사는 앞으로 세종시의 행사와 각종 시책들을 홍보하게 됩니다. 17억 원 상당의 토지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천안시청 소속 청원경찰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천안시 건설도로과에서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며 서류를 조작해 23회에 걸쳐 17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계획적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가로채는 등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반시한 바 있습니다.